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도 김건희 특검을 서서히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죠. 정치권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딱 바라봤을 때, 김건희 특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검법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입니다. 수사기간이 6개월이고 연장 3개월, 3개월에서 총 1년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까지 임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특별수사검사를 임명을 해도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탄핵,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끝나기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탄핵 사유가 밝혀진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만료일이 5일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는 5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3일이고요. 자, 내일 구속 만료고 명태균은 그 다음 날 5일이 구속 만료인데, 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내일 할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휴대폰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폰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뭐 어떻게든 검찰에 넘기진 않겠다. 국민 앞에, 이 땅의 주인은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을 획득하려는 민주당에게 제출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황금폰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까지 명태균 씨의 했던 행보랄지 말바꾸기랄지 이런 걸 보면 50대 50이다.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고, 설령 있다고 그래도 지난번 같이 윤석열의 육성이 들어간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잡아낼 수 있는, 탄핵의 이유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핵폭탄급 정보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쭉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도 김건희 특검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또 김건희 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대법원까지 확정돼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워낙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또 19%대까지 떨어졌어요. 20%도 넘었다가. 자,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윤 정부는 탄핵이 돼야 되는 거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법카를 1억 정도를 유용한 사람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최측근이 배소연, 그 다음에 김현지, 뭐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여러 군데의 저수지를 놔뒀을 것이라는, 비자금,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 뭐 대북송금에서도 계속 거짓 해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신망을 좀 잃은 상태고, 이 대북송금에서 가장 큰 거짓 해명은 이거였죠. 전자보고를 받았긴 했는데 클릭은 했는데 보진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에서 본체를 하드디스크를 입수를 할 때 거기에 남아 있었거든요. 서류가, 서면 보고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 알았지 않느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있었다. 근데 클릭만 했지 나는 그거 보지 않았다.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김성태는 계속해서 이재명과 통화했다는데 이재명은 내복안볼 사회분체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나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거졌던 형수에 대한 쌍욕, 표현적인 욕설이죠. 이 형수에 대한 표현적인 욕설, 여성의 성기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는 이 표현적인 욕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자기 엄마를 칼로 위협하고 때려서 병원에 갔다가 경찰서에 파출소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형수한테 전화해서 욕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자기 엄마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때는 이제 동정 여론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중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었죠, 이재명이. 거기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재선이 아니다. 이재명의 어머님을 폭행한 사람은 이재선이 아니고 이재명의 친동생 이재문이다. 그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안 하죠. 이재명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형수 욕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 타임을 교묘하게 앞뒤로 바꿔가지고 이재선이 마치, 고 이재선이 자기 친형님이 마치 자기 엄마를 폭행한 페루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게 이번에 유동규 폭로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도 이재명은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혜경 씨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할 때, 표현적인 욕설을 할 때 옆에서 웃고 있었던 그런 목소리까지 더빙이 됐었던 그 목소리가 있었던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이 어떨 것이냐.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강성 지지층분들은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시키겠느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이거를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 자, 민주당에는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 한 가지 현실화가 돼가면서 특히나 공직선거법을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논점이 뭐죠?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이미 밝혀졌어요.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재명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가 재판부의 판결이고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백현동 개발을 옹벽 아파트를 왜 종상향 4단계까지 시켜준 거냐라는 경기도 국감 시절에 국감 때 당시 국힘당의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PPT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재판 2년 끌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나왔어요? 김인섭 씨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국토부 협박 개나 줘버려. 그러면서 김인섭이 정진상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노비를 통해서 종상향 4단계를 시킨 거다. 그 대가로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77억 원 정도를 수수받은 거고 거기 플러스 한바 관리권, 한바 식당이죠. 운영권 5억 원 상당을 더 추가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추징금 63억 5,700만 원.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을 종상향 4단계를 시켰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협박받은 것 같이 생겨서 나는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 문건에는 뉴탐사도 그걸 공개했잖아요.
그거는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그거 받았다고 좋아라 했거든요. 야, 이거 협박 문건 아니냐, 이거. 우리가 맞았다 하면 또 시민들 혹세무민 시키고 선동질 했죠. 하지만 그 문건에는요, 감사원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식품연금 부지를 빨리 매각을 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상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빨리 시켜달라. 근데 이재명 하지 않았습니다. 3건의 문건이 왔어도 이재명은 하지 않았어요. 용도 변경을. 인허가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인섭이가 정바울과 백현동 개발 사업을 뛰어들자마자 김진성의 소개로 김인섭이 정바울을 만났거든요. 뛰어들자마자 불과 한두 달 만에 인허가가 떨어지고 종상형 4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팩트고 김인섭이 받은 혐의입니다. 로비 혐의. 정진상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요. 김인섭과 정진상은 얼마나 친했냐면요. 1년에 115번을 통화할 정도였어요. 자,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을 모른다고 그랬죠. 나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한 적 없다. 근데 김진성과 통화, 2018년도에 통화에서도 인섭이 형은 잘 있느냐. 그리고 2010년,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김인섭이 고의 후원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고 2014년에는 이재명 선거 캠프에 시장 선거 캠프에 사무실도 얻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김인섭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인섭 씨를 10년 넘게 본 적도 없다. 전화 한 통도 한 적 없다. 이렇게 거짓 대명을 한 거죠.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좋아했던 것은 탁월한 행정력, 리더십, 청렴함, 정직함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으로 해명을 하다가 이제 와서 다 이게 들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위기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몰입에, 자법. 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지금 부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수 쪽에서 하는 여론 플레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계속 형수욕설도 거짓 대명했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것도 국토부 협박이 있네 어쩌네 국민들 선동했죠. 김인섭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다 들통났죠. 김문기 하위 직원이라 만난 적도 없고 봤을 수는 있어도 기억을 못한다. 골프도 같이 치고 바다낚시도 같이 쳤죠. 했죠. 다 들통났잖아요. 모든 게 다 거짓으로 해명하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이 그게 화살로 돌아가고 있는 이재명에게.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청렴하고 정직하고 진짜 리더십 있는 행정가였다면 그 모습이 지금도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면 아무리 이렇게 돼도 지금 장애 집회가 몇만 명 나오지는 않겠죠. 몇십만 몇백만이 나왔겠죠. 조국 사태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장애 집회에 참여 인원이 10만도 안 되고 5만도 안 됩니다. 갈수록 인원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쳐요. 이거는 극소수에 있는 1500명의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지 유권자 3400만 명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100%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이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이재명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자,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죠. 세 번째인데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개딸들의 몰락입니다. 자, 선택적 정의라는 게 뭐죠?
자기 편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의 편의 허물만 밝혀내는 게 이게 선택적 정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랄지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 강성 지지층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뭡니까? 완전한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가 1억 정도를 유용했다는 것은 영수증을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서까지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도 이재명 대표는 샌드위치 8,000원짜리 하나 먹은 죄밖에 없다. 우리 김혜경 여사는 10만 4천원 밥 샀다가 150만원 벌금 맞았다. 김건희는 명품 받아도 가만히 있고 우리 김혜경 여사 10만 4천원 밥 사줬다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냐. 기소를 시키냐. 이재명 대표 샌드위치 값 8,000원이 그렇게 아깝더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 값만 해도 얼마야? 645만원이에요. 세탁비가 얼마예요? 27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경기도 법카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지하는 이재명의 허물은 절대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올바른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라고 할 수 없죠. 올바른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특히나 자, 이번에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자기 부인까지, 자기 처제까지 전부 다 고발이 돼 있는 유탐사의 강진구 대기자. 어떻게 보면 강진구 기자죠. 대기자란 말은 좀 그렇고. 이 강진구 기자가 명품을 수수를 했습니다. 독지가에게.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독지가분에게 1억 원 가까이 명품을 수술받았는데, 자, 뉴탐사의 우리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 거의 개딸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분들이에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과 일맥상통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김건희 명품백 300만원 디올백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지지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강진구 기자의 이 1억이 넘는 명품 수수 의혹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교육 공무원으로서 명품을 수수받았는데 그것도 거짓 대명을 하고 짝퉁이라고 우겨대고, 자, 이런 교육 공무원은 비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민주당을 지키려고 그러니 민주당이 지켜지겠습니까? 절대 지켜지지 않죠. 오히려 민주당은 수렁으로 빠지죠. 선택적 정의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 편은 감싸주고 남의 편을 끌어내린다. 깎아내린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조국 사태, 서초동 집회 때 계속 우겼던 게 너희들은 선택적 정의를 하는 거냐, 검찰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검찰을 향해서 외쳤던 바로 그 구호가 너희들은 왜 선택적 정의를 하는 것이냐. 그런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그런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편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했어요. 드러났어요. 팩트예요, 그게.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이게 팩트인데 이거는 감싸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주구장창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진영에서 유튜버랍시고 이재명을 입에 올리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만연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만연된 풍토죠, 이게. 그 지지자 여러분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니, 그 내 편이니까 난 이 사람이 무조건 좋아. 이거죠.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어. 남들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영수증, 증거 자료, 택배 자료, 모든 걸 다 들이대면서 이게 맞잖아. 이게 맞지 않냐. 나쁜 짓 했네.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조작이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개딸분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다 검찰에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고 법정에 참여하는 우리 유튜버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이재명 재판, 대장동 재판, 공직선거법, 유증교사 재판에 참가했던 이런 사람들이 재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실방 켜가지고 뭐라 합니까? 검찰이 조작했다. 증언을 조작했다. 뭐 증거를 조작했다. 사실은 재판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재판 내용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자. 그러려고 재판에 참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실시간 켜서 한다는 말이 검찰이 행태가 너무하다. 뭐 증언들이 거짓 증언한 거 없어요. 다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이 있으면 터졌다. 이재명의 결백이 증명됐다. 무엇이 증명됐습니까? 증명됐는데 집행유예 1년에 2년을 받습니까? 이런 게 민주당에 내에서 만연돼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칭 민주당, 민주진영을 선두에 서서 민주진영의 선두에 서서 시민들을 리드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시민들이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시민들은 순수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정치 참여를 하고 싶은데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니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들은 이 시민들의 이런 대리 참여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민들, 순수한 시민들, 그냥 고관여층들, 나는 그냥 정치가 싫고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싫고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올바르게 리드하지 못하고 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혹세무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시민들에게 코인을 빨아먹습니다. 시민들은 나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싸워주니까, 고마우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줍니다. 이게 만연돼 있어요, 풍토가. 이런 현실에서는 이재명을 구할 수도 없고 민주당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진짜 구하고 싶으면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왜? 민주당의 지지자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34%에서 5%입니다. 코어 지지층이. 나머지 65%는 국힘당의 지지자거나 아니면 중도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지금까지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순간, 개딸들이 장악하는 순간 자정 능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민주당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있어야지만이 이재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만 하면서 이재명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로는 살리고 싶죠. 하지만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유증교사 혐의만 있다. 근데 어떤 혐의 디테일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의 논리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못하잖아요. 그게 왜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선동질만 하는 거예요. 이재명만 보고 간다. 뭐 우리는 이재명만 보고 가면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거다. 대통령을 만들려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죠. 국회의원들도 똑같고요. 민주진영에서 자칭 이재명 8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 분들도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반박을 하려면 자신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법과도 반박하려면 자신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조명은 씨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소리 했냐, 이게 맞는 거냐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우겨버리면 민주당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민주당 사람들 보고. 저것들 정신없다고. 이게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게 했는데, 자, 오늘
자,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웠다 추웠다 하죠.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일교차가. 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유튜버들 분들이나 국회의원 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재명을 정말 살리고 싶으면 제발 좀 논리적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반박을 하려면 무조건 우기지 마시고, 우겼다가 괜히 미친놈 소리 듣고 막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